안녕하십니까. 보험저널 최현우 기자입니다. 금융당국의 경영인 정기에 대한 갑작스런 판매 중단 이후 여러 가지 말이 많았죠. 실제로 그러던 중에 제가 같은 단기납, 단기납이죠. 어차피 5년 7년 납이 있다 보니까 경영인은 단기납은 아니지만 그에 해당 시점이지만 같은 보장성인데 왜 어디는 유지 보너스가 설계가 되고 어디는 요집 보너스 설계를 중단하라고 하는 건지 궁금해졌습니다, 갑자기. 그래서 금융당국이 제시한 근거와 업계 상품 관계자, 여타 등등의 관계자 얘기를 들어봤는데요. 들어보고 내용을 한번 정리해봤습니다. 근데 궁극적으로는 불건전 영업이 이슈였네요. 경영정기의 불건전 영업 행위가 요집 보너스 설계를 막은 것 같습니다. 지금 경영정기하고 단기업종시는 5, 7, 10년의 환급률 경쟁을 하지만 상품 구조가 기본적으로 달라요. 경영정기는 실제로 납입기간이 길고 수당이 높은 상태에서 초기 환급률이 높은 형태고, 단기납병시는 단기 납이잖아요. 해당 시점에 5년, 7년, 10년 시점에 보험료를 납입하고 해약환급금에 준하는 책준을 쌓아야 되기 때문에 사업비도 작고 보험료도 높거든요. 약간 환급률 경쟁을 하더라도 두 상품 간에는 상품 구조적 차이와 불건전 영업 행위가 다른 걸로 보입니다. 그래서 금융당국도 이게 언뜻 보면 유지보너스 어디는 설계하고 어디는 중단하라고 하는 것 같지만, 그거는 그렇게만 볼 일은 아니고 표면적으로 볼 일은 아니고 내용을 보면 상품 구조가 기본적으로 달라요. 5, 7년 해지환급률 경제가 하고 있지만 구조적으로 다릅니다. 일단 내용 들어가 보겠습니다. 금융당국이 단기납종의 경영인 정기보험에 대한 유지보로 적용 기준에 대해서 이중 잣대를 두고 있다는 점에서 생보사 내에 뒷말이 많다. 실제 많죠. 어디는 요직보너스 주고 또 갑작스레 중단하다 보니까 불만이 많겠죠. 그래도 월 120억 정도를 파는 그 상품인데 단기납 중심 다음에 가장 큰 볼륨을 유지하는 경영진이 갑자기 그 유지보너스 설계 중지하고 환급을 낮추라고 하니까 또 얼마나 황당하겠습니까? 그런데 이제 왜 그랬을까 보는 거죠. 금감은 왜 이런 이중잣대를 보였을까? 그런 차원에서 보면 이 두 상품 모두 5, 7년 후 일정 지나면 체증형 구조예요. 왜 경영정기는 납입기간이 긴 거예요. 지금 20년, 22년 지난 것만 보험을 22년 지난 것만 그 시책을 주는 구조로 또 돼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현재는 경영정기와 의 5, 7, 10년이 90 몇 프로까지 올라간 게 무슨 그 구조로 그걸 올렸을까 하는 거 보면 체증형 구조입니다. 체증형 구조. 그래서 체증형 구조와 유지 보너스를 섞어서 환급률을 높였기 때문에 그 자체를 다 이제 고치라고 한 거죠. 금융당국은. 먼저 그부터 얘기하면 경영정기 공고했죠. 지난달 23일이죠. 12월. 왜 그러냐. 그러냐면 체증형 구조를 3년 5에서 10% 증가를 10년 이후로 해라. 유지보는 설계하지 마. 이걸 끊어버리면 5, 7년 환급률 확 죽어버리는 거죠. 5, 7년 환급률은 요거 최저는 이 두 개로 올린 거니까 이거 죽이면 18% 가까이 줄은 걸로 환급률은 줄었다고 합니다. 이렇게 되면 이제 아직 피플라이프 법인 영업을 지탱하는 그 하나생명 외에는 지금 상품이 경영정에 나오지 않은 상태예요. 그러니까 한번 더 지켜볼 일이고, 대부분 기준 그 가이드라인이 그 해지후 정기간 100% 해지 환급률 100% 정기간 이내 10년 이후 체증 유지 보너스 설계, 이게 세 가지 꼭지가 정해져 있다 보니 결국은 대동소이합니다. 이게 지금 나머지는 상관아닌데 유지 보너스는 문제가 없겠는데 체증형 구조를 손대다 보니까 이게 제가 좀 아직 분석이 덜 끝났는데 기사로 나갈 겁니다. 보면 수수료까지 약간 영향을 미치더라고요. 이게 난 그 체증형 구조를 손 안 대면 수수료 영향 안 받을 거라고 봤는데 체증형 구조를 손대다 보니까
그 수수료가 영향을 받아요. 왜 그러냐면 표준 신계약비가 가입 금액이 연동돼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유지 보너스를 올리는 데 썼던 유지 보너스 자체는 이런 영향이 없고, 아니요, 유지 보너스 올리는 환급률을 올리는 데 썼던 유지 보너스는 문제가 없지만 세증령 구조가 그 3년이나 5년 내에 올리던 거를 10년 이후로 올리다 보니까 이제 표준 신계약비에 영향을 미치면서 그 그 시책비는 빼고 수수료에 영향을 미쳐요. 왜냐하면 표준신계약비에 연동돼 있거든요. 모든 그 보험사의 수수료는 표준신계약비 대비율로 연동돼서 짜지고 환산도 거기서 뭐 해지는 겁니다. 일단 그렇다는 얘기죠. 그런데 단기납 정시는 왜 유지 보너스를 유지했을까? 궁극적으로 금감원이 단기납 정신의 그 가이드라인을 지난해 11월에 줬죠. 어디 봐도 불건전 영업 행위는 말이 없습니다. 이게 이제 그 소비자의 저축성 상품 오인 여부만 있지 무슨 불건전 영업 행위가 인해서 뭐 불안전 판매 높다 이런 내용은 없어요. 궁극적으로 유지 보너스에 대한 설계 유무를 언급하지 않고 환급률에 영향을 미치는 해지율을 그 10년 시점에 신년 시점 보험 비과세 혜택을 보는 그 시점에 일시 해지율을 방카 연금 상품의 그 경험치를 이용해서 보니까 30%는 설정하라. 이때 보니까 대부분 해지하더라. 비과세를 수혜를 받고 이런 구조를 써라. 이 상품도 10년 비과세 보고 11년 때 다 해갈 것이라고 금감원은 보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니네 이럴 때 갑자기 예실차로 단기 손실로 막 그동안 플러스 났다는 그 갭을 다 하면 나중에 건전성에 문제가 되니 하라는 취지지 이게 관심사는 유지 보너스가 아니에요. 단기납 정시는. 그리고 왜 이 단기납 정시는 5년 납, 7년 납, 10년 납으로 보험료를 납입해버린 상태이기 때문에 경영이 전 것처럼 납입 전에 일어나는 환급이 높은 거하고는 차원이 다른 거죠. 이게 지금 경영정기는 그 유동성 손실 위험이 있는 데다가 환급이 높기 때문에 금감원은 불건전 영업을 여기 더 높고 경영정기가 실제로 뭐 단순히 환급률 조정으로 해도 유지율이 이건 뭐 다 목적이 있잖아요. 세제 혜택과 수수료 뭐 이런 이슈들이 있다 보니까 불건전 영업은 그 경영정기의 불건전 영업은 해지율을 손보는 걸로는 안 되겠다. 해서 유지 보너스를 설계를 금지해버린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 연동해서 개인과 개인 사업자까지도 그 법인세 절감 효과가 있다는 불안전 판매 행위가 있다는 부분도 문제 삼은 거고요. 정리하자면 단기납종 시는 불건전 영업의 행위보다 보험사의 유동성과 수익성 손익 손실 이슈가 컸던 거고 그래서 유지 보너스가 남아있는 거고 경영정기의 자체 유지 보너스의 설계를 금지시킨 거는 경영정기는 5년 납, 7년 납이 아니잖아요. 장기 납인데 5년 시점, 7년 시점, 10년 시점 해약 환급률이 높고 수수료도 시책률이 높잖아요. 이러다 보니까 이게 중간에 해지를 어느 시점에 일시 막 절벽 유지율을 유발할 수 있고 요지 보너스를 놔두고 해지율을 조정하라고 해도 해지율 조정할 게 없는 거예요. 진작에 뭐 절벽 유지율이 있는데 거기다 뭐 30% 단기납품 기준 저하라고 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그러다 보니까 금융당국의 입장에서 보면 단기납은 유지 보너스 유무와 같이 해지율을 반영하고 경영정기는 유지 보너스가 결국은 그 보험 가입자의 베네핏을 높이면서 중도 해지율을 높인다고 본 것 같습니다. 이렇게 정리하면 맞을 것 같고요. 결국 유지 보너스 보험사 자체도 이 해지율 감소 효과를 여기에 경영정기에 반영시켜서는 답이 없다. 판단해서 감독원의 정책에 그대로 따라간 것 같습니다. 이번에 나온 하나생명의 그 경영정기 H를 봐도 금감원 룰이 있죠. 10년 이후 5세 10% 최종 유지 보너스 금지 정기간 해지 환급률 100% 이내 이 노직을 그대로 맞춘 걸 보면 금감원의 정책의 보험사도 그대로 따른 걸로 보여집니다. 이상입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